안녕하세요. EBS 친구 여러분. 글로벌 명품 기술교사 김어진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기술의 기술적 문제 해결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단계별로 어떤 뜻이 있는지 보게 될 거고, 두 번째는 물체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6가지 것들을 학습해 보도록 할 건데, 기술적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건 이제 지필평가에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이걸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분명히 수행평가를 통해서 실습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실습이 이러한 4단계에 걸쳐서 실습이 이루어질 건데, 지필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4단계 중에 한 단계를 제시하고 어떤 단계냐 물어보는 질문이랄지, 또는 그 안에서 이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물체를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학교마다 이제 교과서마다 많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적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근데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도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물체를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필평가 문제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제 도면을 그리는 게 수행평가로도 그렇게 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 문제에게 4단계가 있어요. 문제 확인하기, 아이디어 탐색 및 선정,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평가하기. 그리고 물체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 6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은요. 자, 기술적 문제 해결. 어떤 단계인지 볼 건데, 문제를 확인하기입니다. 자, 어떤 문제를 확인하냐? 제시된 문제 또는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이어폰 많이 사용하시죠? 선생님도 이어폰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이어폰 이 부분을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이어폰을 꽂게 되면 이 줄 때문에 되게 불편하죠? 자, 이게 제시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어폰이 길어서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게 문제가 확인됐다면 두 번째,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탐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가장 최적화된 아이디어를.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여러분 그 발명과 사고 기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학습하셨습니다. 확산적 사고 기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탐색합니다.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중에 여러 가지 것 중에 가장 최적이 되는 아이디어를 찾는 게, 자, 수렴적 사고방식, PMA 기법, 그다음에 평가 행렬법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선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 봐야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이어폰 같은 것들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어떤 게 나왔냐면, 이런 블루투스 이어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선이 짧은 거.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왔죠. 근데 실제로 이걸 만들어라면 여러분 만드시겠습니까? 만들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형을 만들거나 이제 아이디어만 제시하는 정도로 끝내지만, 만들 수 있는 건 가능하면 다 만드는 게 좋겠죠. 자, 선정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하거나 제작한다. 이게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든 산출물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완성품을 적절한 기준에 평가하여 새로운 개선 방향과 활용 방향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술적 문제 해결은 4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습 평가하실 때 이걸 염두하면서 실습 평가를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물체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한 6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가장 간단한 걸로 스케치야, 프리핸드, 손으로 자유롭게 막 그리는 겁니다. 자나 제도기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는 거. 선생님 그려볼게요. 한번 자유롭게. 자, 뭐 선생님이 많이 그리는 이모티콘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쭉쭉쭉 늘릴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게 프리핸드입니다. 근데 좀 보기에 좀 안 좋죠. 보기에 좀 정확하지도 않고. 근데 혼자서 아이디어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종이에다가 슥슥 그리는 이런 것으로는 개별적으로 하기엔 되게 최적의 도구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 바로 정투상법입니다.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필고사에도 많이 나오고요. 수행평가 도구로서 많이 이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제3각법이란 제1각법과 제3각법이 있는데요. 제3각법을 우린 따르고 있어요. 자, 물체의 각 면에 투상되는 겁니다. 자, 투상되는 거야. 그것을 나란히 놓고 직각 방향에서 본 물체의 모양을 각 평면에 나타내는 방법. 선생님, 물체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게 물체예요. 자, 이런 식의 물체입니다. 자, 이런 식의 물체인데, 자, 보시면 각 면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정면이시죠? 정면이 있고요. 자, 위에서 본 모양이야. 이게 원래 정면이라면 위에서 본 모양 또는 좌측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는 아래에서 본 모양. 뭐 이러한 직각적인 모양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리는 건데, 자, 그리기 앞서서 이러한 또 용어가 좀 있어요. 그 용어를 좀 알아볼게요. 자, 이런 방금 봤던 이러한 물체입니다. 물체인데, 자, 앞에서 본 모양, 여기 화살표 모양이 있죠. 앞에서 본 모양을 바로 정면에서 봤다고 해서 정면도라고 하고요. 자, 평면도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자, 정면도는 여기고요. 평면도는 위에서 본 모양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겠죠. 이걸 위에서 본 모양을 뭐라 그래요? 평면도. 참고로 아래에서 본 모양은요, 저면도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기술과정 시간에는 안 나오지만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측면도라는 게 있어요. 자, 측면도 보시면, 자, 이게 우측면도고요. 자, 이 정면이라면 이게 좌측면도입니다. 자, 측면도. 자, 측면도라는 것은 좌에서 본 모양, 우에서 본 모양. 자, 우는 여기고 좌는 여기겠죠. 자, 그리고 선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작도를 하실 때, 이런 물체를 나타낼 때 굵은 선은 대부분 다 뭐예요? 외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점선이 나와요. 두 가지만 씁니다. 이 굵은 선과 점선. 점선은 보이지 않는 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이걸 많이 학생들하고 한번 해보는데요.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조금 남학생이 조금 더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공간 지각 능력 자체가 원래 남학생이 약간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러한 도형을 돌리는 능력, 보는 능력이 약간 높아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자, 보통 그 모는 정의를 주어집니다. 이런 물체를 주어주고요. 여러분 교환의 아래쪽에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 모는 정의를 선생님이 만들어 놨어요. 자, 보시고 먼저 기준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쫙, 자, 그거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 면을 뭐라고 하냐면 정면도를 그리는 겁니다. 정면도. 여기 정면도를 그리시고요. 정면도를 그리십니다. 이 정면도를 잘 그려야지 다른 것도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은요. 자, 위에서 본 모양 평면도를 그리십니다. 자, 보시면 평면도를 그리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보통 제3가법 정수상법에서는 오른쪽 우측면도를 그립니다. 자, 우측면도를 그리고요. 자, 우측면도라고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일. 자, 정면이 어딘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 이런 화살표 표양으로 정면을 표현하는데요. 또는 정면이라고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려야 돼요. 자, 정면이 어떤 모양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이 이런 모양이죠. 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머릿속에 생각해내시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기준이라면 한 칸씩 떼요. 한 칸씩 떼요. 여기가 한 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점을 먼저 잡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칸수를 세는 겁니다. 모는 종이에 있을 거니까. 칸수 보시면, 자, 한 칸, 두 칸, 세 칸이고요. 여기는 세 칸이 돼 있네요. 자, 이쪽도 볼게요. 이쪽도. 지금 여기 꼭지점이 여기 꼭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얘가 여기 한 칸, 두 칸이 돼 있어요. 여기는 두 칸이고. 자, 밑면.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두 칸이고 밑면이 몇 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한 칸, 두 칸, 세 칸. 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네 개 칸이 되기 때문에 여기 기준을 잡고 높이가 하나, 둘이고요. 밑면이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대충 보고
잡고 자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를 가지고 선생님은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시고 높이도 2개고요. 여기도 또 4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면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이 됩니다. 아셨죠? 마찬가지로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 있어야겠죠? 자, 여기는 4칸이고요. 여기 지금 3칸 아까 그렸던 것처럼 3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여기 기준이 되는 게 여기 이 점이에요. 기준점이. 그래서 하나, 둘, 셋, 3칸, 3칸. 여기 4칸이죠. 하나, 둘, 셋, 4칸. 4칸 되면 이렇게 되고 네모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면도, 이게 평면도. 아셨죠? 자, 측면도 보세요. 측면도. 측면도 어떤 모양이에요? 측면도도 박스, 4박스 모양이죠. 자, 보시면 여기서 본 모양이기 때문에 자, 여기 기준, 항상 기준이, 한 칸 띈 기준이 기준되는 겁니다. 자, 이게 높이가 되기 때문에 2칸이고요. 여기 3칸, 3칸이기 때문에 한 칸, 2칸, 3칸, 한 칸, 2칸, 3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려면 여기에 이렇게 중심 듣고 컴퍼스 같은 거로 돌리면 돼요. 요 꼭지 정도 돌리면 이게 이제 또 예쁜 반원이 돼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반원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맞았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한 가지 더 풀어보는데, 자, 이런 모양. 첫 번째 어떤 게 하나 했어요? 자, 정면을 어디로 보느냐 확인하라 했죠. 자, 정면 여기입니다. 여기 정면 여기고요. 자, 칸수를 세볼게요. 자, 여기 삼각형 모양인지 생각나세요? 정면이 삼각형이라는 게 여기 지금 뚫려 있는 겁니다. 뚫려 있는 겁니다. 자, 세봤더니 자, 여기 하나, 둘, 셋, 자, 한 칸, 2칸, 3칸, 4칸, 4칸이기 때문에 4가 되는 거고요. 4칸이기 때문에 자,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자, 한 칸, 2칸, 3칸, 4칸, 5, 6칸. 6칸이 되는 거죠. 자, 기준점 잡아야 됩니다. 기준점 한 칸씩 떼는 거예요. 한 칸 떼고 한 칸 떼고 기준점 잡고요. 여기 그리려 했더니 그릴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근데 하나, 둘, 셋, 넷, 5, 6칸 밑면이기 때문에 6칸 여기 기준으로 볼 수 있고요. 자, 높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4칸이 되기 때문에 밑면 그릴게요. 쭉 그리시고 하나, 둘, 셋, 넷, 5, 6칸이 여기네요. 이 6칸이기 때문에 일로 가네요. 선생님 잘못 봤어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시고 그다음에 직선으로 자를 대고 쭉 그리시면 이게 이제 정면도가 되는 거죠. 정면도를 가장 잘 그려야지 이런 평면도나 우측면도를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본 모양 보십시다. 자, 위에서 본 모양 무슨 모양일까요? 삼각형일까요? 사각형일까요? 얘는 사각형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모양대로 안 나온다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면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봤더니 한 칸, 2칸, 3칸이고요. 여기가 3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각형이기 때문에 기준점 역시나 여기 잡고요. 여기 잡고 3칸 그릴게요. 한 칸, 2칸, 3칸 그리고요. 여기 밑면 역시나 6칸이기 때문에 한 칸, 2칸, 한 칸, 2칸, 3칸, 4칸, 5, 6칸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런 평면도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측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면도 여기서 본 모양이에요. 여기서 본 모양이에요. 이렇게 본 모양. 사각형 아닙니다. 사각형이에요. 이것도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사각형입니다. 보시면 기준점을 잡고요. 자, 여기 4칸이에요. 4칸. 자, 쭉 내릴게요. 한 칸, 2칸, 3칸, 4칸. 그리고 밑면이 이거기 때문에 한 칸, 3칸이네요. 여기가 3칸이기 때문에 한 칸, 2칸, 3칸, 3칸, 4칸. 그래서 컴퍼스로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풀어보는 게 여러분 그 포털 사이트에 뭐 이런 제삼각법, 정투상법 치면요 여러 가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많이 풀어보는 게 장땡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투상법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투상법을 알아보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체를 표현하는 방법. 자, 보시면 사투상법입니다. 물체의 정면을 기준으로, 자, 정면을 먼저 기준으로 두죠. 기준으로 수평선의 길이 방향으로 45도 아시죠? 90도의 반. 이게 90도라면, 이게 직각이라면 여기에 반이 45도겠죠. 이렇게
45도. 45도 각도로 경사지게 물체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자, 정면을 그려놨으면 선생님 이거. 자, 그려볼게요. 45도면 이렇게 45도. 꼭지점을 쭉쭉 그리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를 대고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린 뒤에 평행이 되게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시고. 이게 사투상법입니다. 아셨죠? 중요한 건 45도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 방법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쭉쭉쭉 45도 쭉 그려주시면 돼요. 자를 대고 그리셔야 됩니다. 그런 뒤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깎아내려서 이렇게 하셔서 지우개로 쓱싹 좀 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각투상법이라는 게 있는데 각이 서로 120도로 이루는 세 개의 축을 기본으로 하여 자, 세 개의 축입니다. 물체의 높이, 너비, 안쪽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기준선이 하나 있고요. 여기 모노종이 좀 다른 거예요. 모노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기준선에 따라서 쭉 그려보고 자, 얘도 한번 선생님이 쭉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그래서 쭉쭉쭉 요렇게 그리는데 자, 보세요. 각 서로 120도가 된 게 세 개 축이란 소리 이거예요. 한 개 축, 두 개 축, 세 개 축. 얘가 120도, 얘가 120도, 얘가 120도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게 등각투상법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으로 또 몇 개 가시면, 자, 투시투상법인데요. 물체의 원근감이 나타내도록 모서리의 연결선의 소점에 모이도록 그리는 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면, 자, 소점이란 게 중심점이야. 선생님이 소점을 여기서 잡을게요. 소점을 기준으로 두고 여기 어떻게 돼요? 각 꼭지점에 선을 그읍니다. 쭉 그고요. 쭉 긋고요. 쭉 긋습니다. 쭉 긋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따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지우면 요런 모양의 뭔가 원근감이 있어 보이죠? 네, 있어 보이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소점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소점이 있으면 여기다 줄 수도 있고 소점을 여기에 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아무 데나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꼭지점을 이어서 쭉쭉쭉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렇게 긋거나 아니면 이렇게 긋거나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게 투시투상법입니다. 자, 정계도법인데요. 물체 표면을 어떻게 하냐? 펼친 거예요. 펼쳐서 한 평면 위에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 모양인데요. 자, 이 모양이에요. 이걸 펼쳐보겠습니다. 펼쳐볼게요. 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여기다가 이제 보이시지 않겠지만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겠죠. 면마다 숫자를 쓰세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은 여기다가 1, 자, 2, 3, 4, 아래 걸 5, 요 아래 게 5입니다. 윗게 6이에요. 윗면, 이면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걸 펼치는 거야. 펼쳐볼게요. 자, 저는 2번을 먼저, 5번을 중심으로 둘게요. 5번을 중심으로 두고 나서 어떻게 하냐. 자, 5번을 중심으로, 이게 5번이에요. 자, 5번 아래 거예요. 펼칠게요. 이렇게 펼치고. 즉, 펼칠게요. 얘를 펼치면 2번이 되고, 펼칠게요. 이렇게 되면 4번이 되고요. 자, 펼칠게요. 자, 이렇게 보면 3번이 되고요. 펼칠게요. 자, 이렇게 되면 1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폈죠. 6번. 6번은 여기다가 하나 더. 크게. 얘랑 같아야 돼요. 얘랑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펼친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요. 자, 접히는 곳은 점선을 표현해야 됩니다. 접히는 부분. 자, 여기 지금 숫자는 다 지워놓고 자, 접히는 부분은 외곽선은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접히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보통 이런 상자를 만들 때는 여기다 풀칠할 수 있게 뭐 이렇게도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건 아무튼 전개도법은 어떤 물체를 펼친 모양이다.